주말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워런 버핏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에 나온 뉴스였죠. 워런 버핏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만 이 주식 매각 랠리가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토요일 나온 실적 발표에서 워런 버핏의 회사 벅셔 해서웨이는 애플 지분이 3분기 말 기준으로 699억 달러로 축소됐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3개월 동안 1억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1년 만에 애플 주식 3분의 1을 다 처분했습니다. 물론 버핏은 과거에 올해 주총에서 이 애플 주식을 처분한 소식을 알리면서 세금을 고려해서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주식을 지속적으로 파는 것은 결국 단순히 세금 문제라고 보기는 석연치가 않다. 워런 버핏은 확실하게 지금 별로 투자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버핏은 애플 말고 다른 주식도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은 9월까지 3개월 동안 벅셔가 361억 달러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잘 알려진 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상당히 많이 팔았죠. 반면에 같은 기간 그가 사들인 지분은 고작 1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버핏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사주. 벅셔 해서웨이 자사주도 3분기에는 전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결국 버핏이 계속 사고 있는 건 단기 국채입니다. 버핏이 지금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는 또 사상 최대인 3,252억 달러에 달하고요. 버핏이 지금 여전히 높은 단기 금리에서 쏠쏠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이 현금과 국채에서 100억 달러 이자를 벌었고 3분기에만 35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1년간 무위험 자산에서 벌어들인 이자만 100억 달러, 13조 8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버핏의 머릿속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버핏이 볼 때 지금 손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버핏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보이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버핏이 쌓아놓은 이 정도의 현금은 만약에 미국 증시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더 큰 하락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발상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런 칼럼을 쓴 바 있었습니다. 지금 증시가 2008년처럼 뭔가 터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증시를 바라보는 버핏의 철학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를 좀 드려보면은 이 칼럼입니다. 미국을 사라. 나는 그러고 있다. 2008년 10월 16일. 지금 금융 이 세상이 정말 끔찍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계속 그 무서운 뉴스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주식을 계속 사는 중이다. 내 개인 계정으로 사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 채권만 보이고 있었다. 지금이랑 좀 비슷하긴 하죠. 하지만 가격이 계속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은 나는 이 벅셔 해서웨이의 순자산을 100% 미국 주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간단한 규칙을 믿는데 다른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겁에 질려 있다면 나는 욕심을 낼 거다. 이런 칼럼을 쓰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나는 이 단기 움직임, 주식시장의 단기 흐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또 지금부터 한 달, 1년 뒤에 이게 높을지 낮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시장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봄은 지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시 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가 10월 초였거든요. 10월 16일 중순이네요. 근데 사실 버핏도 바닥을 잡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1000포인트 정도를 깨고 내려가는 그 근방에서 S&P 500이 맴돌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은 더 지나서 750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S&P 500이. 하지만 버핏은 떨어질 때 결국 매수를 했고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버핏이 지금 주식을 안 산 지가 1년 정도 됐죠. 근데 1년간 S&P 500 보면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얘기를 그대로 추종해서 주식을 안 샀더라면 또 우리는 기회비용을 크게 치러야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핏의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도 우리는 관심 있게 보되 결국은 맹신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막판에 해리스의 배팅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 보시면 거의 100중세 55대 45까지 해리스 확률이 올라갔고요. 경합주를 보시면은 최근에 전해주는 대로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해리스의 우위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트럼프의 우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뉴욕타임즈 시에나드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합주가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보시면은 해리스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이기고 있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동률, 애리조나 트럼프 승리. 하지만 이 모든 7치 경합주는 다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결국 결론을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보다 며칠 앞서 나온 폭스뉴스 폴을 봐도 지금 펜실베이니아 완전 초접전, 미시간 초접전, 노스캐롤라이나도 초접전 되겠습니다. 결국 뉴욕타임즈, 폭스뉴스 모두 주요 경합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예상한다.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알겠다. 얘기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결론 나니까요. 여러분 댓글로 다투지 마시고 차분하게 결과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